안녕하세요. 오늘 주제는 동영상 시작할 때 맨 처음에 보시면 나오는 한 달 100만원, 10년 후 30억 만들기 프로젝트 나오죠. 예, 저희 첫째 딸 도전 시작하는 내용입니다. 3억 원을 빌리고 이자 4%로 생각했을 때 1년 이자는 총 1200만 원이 나오죠. 그러면 한 달 이자는 100만 원이 됩니다. 네, 요즘에 이자가 내려가서 토지담보대출로 이자 3% 정도가 나옵니다. 3억 원을 빌리면 1년 이자는 900만 원이 나옵니다. 한 달 이자는 75만 원이 나오죠. 근데 이제 프로젝트 이름 자체가 한 달 이자 100만 원으로 10년 후 30억 도전. 그게 좀 쉽죠. 이제 우리가 3억 투자했는데 3억 투자를 해가지고 10년 후에 땅값이 10배 오르는 거에 도전하는 겁니다. 등기 권리증인데요. 제가 지금 이제 제가 김씨니까 제 딸 이름도 김이고요. 이름은 지웠습니다. 혹시 뭐 요즘에 뭐 개인정보 이용하면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일이 있을 수 있어서 그렇게 한 거고요. 등기필 정보 나오네요. 여기 이제 주소도 이렇게 이제 일부는 제가 동호수는 지어놨고, 저희 딸은 97년생입니다. 97년생인데 이제 전문대 졸업하고 바로 취업을 했어요. 애견 쪽으로 이렇게 취업을 해가지고 1년 정도 일을 했습니다. 1년 정도 일하다 보니까 그 월급은 많지는 않았었는데 월급은 뭐 이렇게 한 180만 원 정도 됐나? 그러면 연봉이 한 2천만 원 정도 넘죠. 그러니까 대출 가능한 금액이 한 2억 정도가 나오더라고요. 이번에 이제 대출은 2억 정도를 다 쓴 건 아니고 1억 5천 정도를 썼습니다. 접수 일자는 3월 9일 날 접수를 했고요. 이 2월 25일 매매 기준입니다. 매매 기준이라는 게 그 이때 이제 계약을 한 날짜이죠. 그리고 제주도 땅 서귀포에 있는 땅을 산 겁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이제 취등록세가 이렇게 나왔는데 2억 1천만 원에 대해서 취등록세 나온 건데요. 이제 비용 자체가 총 991만 원 정도 나왔으니까 거의 1천만 원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서기료는 13만 원, 부가세는 13,000원인데 여기 보시면 이제 취등록세가 966만 원이죠. 예, 뭐 이런 비용들이 이렇게 이제 들어가는 거니까 이게 임지대 이전 채권, 설정 채권, 뭐 기타 비용이 들어가서 990만 원이고요. 여기 이제 제가 주로 이용하는 합동법무사 이기혁 이승용 사무소에서 했습니다. 이분 잘 아시는 분이에요. 혹시 필요하시면 연락 주시면 제가 연락처 안내해 드릴게요.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인데요. 여기 보시면 이전 소유자가 소유자분이 65년생이셨고 거래 금액이 2억 3,860만 원에 샀던 겁니다. 2016년 1월 12일에 샀는데 그 당시 이제 평당가가 한 30만 원 정도에 사셨어요. 근데 이제 저희 딸이 이렇게 매매한 거는 평당 70만 원에 해서 300평을 산 거예요. 그 중에 일부 이게 한 300평입니다. 서귀포시 안덕면 동광리 같은 경우에는 여기가 이제 어떤 호재가 있냐면 그 영어 교육 도시하고 그 다음에 이제 신화역사공원에서 이렇게 가까운 곳입니다. 위치적으로는 삼방산이 내려다 보이고 있고요. 뷰가 항구적인 뷰가 이렇게 확보되는 지역이라서 그럼 이 가격 자체는 어떻냐면 지금 이제 제주도 부동산 경기가 안 좋아서 그러는데 평당 100만 원 이상은 쉽게 갈 수 있는 곳이고요. 좀 분위기 탄다하면 평당 뭐 200만 원 정도 이제 가는 것도 매매도 가능할 지역이라고 봅니다. 근데 이제 하여튼 시간의 문제겠죠. 그리고 이제 길게 바라본다고 했었을 때 이제 평당 500만 원 정도도 갈 수 있는 건데 이제 이쪽에서 도전하는 거는 10배 가야 되니까 평당 70만 원이니까 700만 원 가야 되는 거겠죠. 10년 후에 갈까요? 한번 이제 봐야 되는데 동광 육거리에 복합 환승센터가 아니라 일반 환승센터가 이렇게 들어올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동광리들이 땅값이 이제 움직이는 거 보면 신화역사공원에서 분양하는 게 막 2천만 원 정도 되다 보니까 안쪽에 있는 땅들을요. 개발지 내에 있는 땅들이 2천만 원 정도 되다 보니까 이제 땅이 아니죠. 이렇게 빌라나 이런 것들에 대한 평당가가 2천만 원 정도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주변에 있는 땅값들이 동광 마을 그쪽 같은 경우도 평당 한 4, 500선에서 거래가 됐습니다. 대로변 같은 경우에는 뭐 이렇게 1천만 원 넘는 땅들도 있어요. 물론 그런 위치에 비하면은 안 되겠지만 시간의 힘을 빌린다고 하면 충분히 가능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여기 매입가는 2억 1천만 원이고요. 취득세는 1천만 원
천만 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총액은 2억 2천만 원이 든 거예요. 대출은 1억 5천만 원이 나왔고요. 이제 증여는 5천만 원 제가 딸한테 증여를 해줬습니다. 이 성인한테 자녀한테 증여를 해주면 5천만 원까지는 세금이 없습니다. 첫째 딸 본인 자금은 2천만 원인데요. 여기에서 총 2억 2천에서 1억 5천 대출하고 증여 5천만 원 하니까 2억 원이니까 2천만 원 부족하죠. 1년 1에서 모은 금액입니다. 여기 보시면 거래가가 2억 1천만 원이라고 나오죠. 1억 5천에 대해서 이자율은 3%인데요. 1년 이자 총액은 450만 원, 한 달에 37만 5천 원 정도입니다. 저희 딸이 연봉 월급이 한 180만 원 정도 받고 있으니까 한 달에 37만 5천 원이면 그렇게 부담스러운 거 아니죠. 여기가 이제 보시면 앞에 이제 전 주인 거에 대해서들은 제가 이런 것들은 또 이렇게 지원할 거예요. 여기 동광이 주소도 정확한 거 이렇게 지원놨는데 여기 채권 최고액이 1억 8천으로 되어 있습니다. 채권 최고액이라는 거는 이렇게 만약 연체를 하게 되면 얼마까지 이렇게 보장을 받기 위해서 한 금액인데 100%면 1억 5천이어야 되는데 3천이 더해졌으니까 20이죠. 120%를 잡은 겁니다. 여기 이제 농협은행 통해서 대출을 받았고요. 대출은 농협은행을 통해서 받으시는 게 그 이자율이 단위농협보다는 많이 쌉니다. 지금 현재 이제 저희 딸이 돈 투자한 금액을 보면 2억 1천만 원짜리를 샀죠. 그러니까 이제 2억 1천만 원짜리를 샀는데 그러면 이제 9천만 원이 돼야지 3억 정도를 사는 거예요. 제가 추가로 살 건데 추가로 이렇게 이제 매물이 나오면 사줄 건데 애가 또 이렇게 신용이 더 좋아지면 더 살 수도 있고요. 이 땅값이 올라가면 추가 대출로 해서만도 지금 DSR 이런 규정이나 이런 게 풀리면 월급이 오르지 않은 상황에서도 더 살 수도 있습니다. 뭐 대출은 알아보면 충분히 뭐 어떤 식으로든 더 대출 받을 수 있는 방법들이 있는 거는 같아요. 제 개인적인 거는 그랬었는데 이제 딸 상황에서는 어떻게 될지는 이제 한번 좀 이렇게 이런 방법을 찾아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이제 10년 후에 이제 제가 이렇게 스타트를 했는데 10년 후에 30억을 만들 수 있느냐? 그러니까 뭐 가지고 있는 부동산으로 30억 만들어 주는 거는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니라고 봐요. 이미 이 정도로 시작을 하면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시작되면 어느 정도 되면 제가 이 것만으로 들어가지는 않겠죠. 우선 2억 1천만 원어치 샀으니까 추가로 이렇게 더 사게 될 겁니다. 저는 그러다가 보니까 뭐 빚이 이제 저희 자체적으로 보면 한 38억 정도 된다고 했었죠. 38억에서 일부를 갚아서 좀 제가 이제 정확히 계산을 안 했는데 일부를 갚은 게 있어서 36억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제가 이제 계획하고 있는 거는 저희 딸도 지금 1억 5천 정도를 빚을 지고 있는 건데 이제 더 빚을 많이 지게 만들 겁니다. 딱 3억 수준이 아니라 한 4, 5억 정도 수준에서 이렇게 만든다 하면 제가 이제 생각했던 바대로 10년 후에 이제 저희 큰 딸이 한 30억대 이렇게 부동산을 가지게 되는 거죠. 이제 그런 것들을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한번 뭐 지켜봐 주시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자신하는 거는 저희 딸 같은 경우가 뭐 월급이 센 건 아니잖아요. 대기업에 다니는 거에 비하면. 어, 뭐 이런 상황이더라도 대기업에서 월급 많이 받는 그런 친구들보다 더 부자로 만들어 줄 수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영상을 찍어 놓은 것 중에 누구나가 가장 쉽게 부자 되는 방법이라고 얘기를 해놨는데요. 예, 그거를 제가 근거 없이 하는 게 아니고 제가 했던 내용이고 이제 저희 딸한테도 이렇게 해주는 내용입니다. 제가 이번에 이제 영상 최근에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여러 가지 영상들을 올렸었는데 이제 뭐 지금 주식 투자하기에 좋은 시기라고 생각도 되고 해서 주식에 대해서도 한번 짚어봤었거든요. 그러는데 이제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 워렌 버핏이나 뭐 바람의 숲, 뭐 필명 김철광님이란 분들 뭐 이런 그 유튜브 방송 내용도 접하게 되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 지금 자체적으로 고생도 많지만 그분들이 돈 버는 방식이 너무너무 힘들게 벌고 있구나라는 걸 느끼면서 이 토지 투자라는 게 정말 쉽게 돈 버는 방법이구나. 이제 그 차이가 이제 제가 또 다른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많이 안 보셔서 그냥 이것도 많이 볼지 안 볼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이걸 보시는 분한테 이제 제가 차이를 말씀드리면 주식 투자는 심리 게임이에요. 그러니까 심리 게임이라는 거는 이제 포커 해보시잖아요. 포커 치면은 내가 더 좋은 패를 가지고도 그냥 심리 그쪽에서 이렇게 세게 나오면 뻥카에도 이렇게 접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게
주식 투자 같은 경우에는 시장에서 상대방이 있지 않습니까? 파는 사람이 있고 사는 사람이 있는데 파는 사람이 세게 팔아버리고 그러면 이 가격이 내려갈 때 그 펀더멘탈이 정확히 펀더멘탈을 파악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주식은 뭐 삼성전자 지금 이렇게 핫한 상황인데요. 삼성전자를 개인이 그걸 어떻게 완벽하게 파악할 수 있겠습니까? 회사의 고위직 같은 경우에도 제가 봐서는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완벽하게 파악할 수가 없습니다. 아니, 이재용 부회장 같은 경우에도 파악이 힘들걸요? 워낙 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어떤 이렇게 안 좋은 소식이 이렇게 들린다고 하면 내가 삼성전자를 그냥 계속 꾸준히 가지고 있을 수 있느냐. 이게 못 가지고 있다 보면 심리 상황에서 팔아버리면 또 이제 올라가 버린단 말이에요. 이게 왔다 갔다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토지는 내가 가지고 있으면 지금 우리 딸이 샀잖아요. 우리 딸한테 와가지고 야 그거 가격 얼마야 얼마야 누가 날마다 얘기해 주나요? 심리전을 못 핀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제 이 땅에 대해서는 공부를 하면 정확히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이 땅이 이쪽 주변에서 얼마 얼마라는 거 그걸 누가 가공할 수가 없어요. 이게 파악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냥 내가 편하게 시간을 주면 되는 거예요. 근데 토지는 그 주변에 자꾸 개발이 들어오거든요. 여기 동강 육거리 같은 경우에 저 환승센터 들어오면 좋아지겠죠. 신화역사공원 제2지구도 개발하고 있죠. 영어 교육도시 같은 경우에도 또 학교들을 더 유치한다고 문대림 JDC 이사장이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러면 그런 것들은 나라에서 투자하는 돈들이에요. 그냥 개인들은 아무것도 안 하더라도 거기가 자꾸 변해 가는 거고 사람이 모이는 지역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쪽들에 대해서 산방산과 바다가 내려다 보이는 땅인데 가격이 안 올라가겠습니까? 가격이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게 이제 한 건으로 내가 10배를 바라보는 거는 뭐 10년 안에서 될 수도 있지만 또 10년 이상이 걸릴 수도 있고 뭐 이렇게 더 갈 수도 있습니다. 조금 부족할 수도 있고요. 그러면 한 5배만 된다 하더라도 이런 건을 2배, 2건을 만들어 놓으면 되는 거예요. 내 땅이 가격이 오르잖아요. 내 땅의 가격이 오르면 거기서 추가 대출이 나옵니다. 그럼 다른 땅 하나를 더 하면 되는 겁니다. 30억을 만드는 게 중요하잖아요. 큰 게 돈을 벌지 않아도 30억 더 많은 숫자도 도전할 수 있는 게 토지 투자입니다. 제가 봤었을 때 이보다 쉬운 투자는 없어요. 그러면 이제 반문하시는 게, 네가 다른 거 해봤냐? 예, 해봤습니다. 주식 투자로 한 7억 날려봤고, 예, 제가 뭐 다른 영상에서 누누이 말씀드렸었는데, 그런 것들 안 해보고 말씀드리는 거 아니에요. 예, 해봤고, 여러 가지, 뭐 아파트도 지금 제가 가지고 있고요. 그랬는데, 그리고 이제 뭐 부동산 전문가들이 얘기를 하죠. 큰 부자는 토지에서 나온다고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이 영상 보시고 나서 뭐 어떤 느낌을 가지실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이 한번 도전 자신 있으신 분들은 저하고 경쟁하셔도 돼요. 뭐 특별히 뭘 걸 거는 아니지만 건다기도 제가 받아들일 자신이 있습니다. 그런다 하면 저의 큰딸이 시작하는 저희 큰딸과 아니면 여러분 본인 스스로 하셔도 되고요. 어떤 주식으로 하셔도 되고 뭐 이렇게 하셔도 되는데 저희 딸의 이렇게 자산이 이렇게 모이는 거나 이런 것들을 시간이 되면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게 월급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월급을 얼마나 많이 받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 이 레버리지를 은행 돈을 이용해서 내가 얼마만큼 시간에 투자하느냐가 큰 부자가 되는 지름길입니다. 이제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참고하셔서 좋은 투자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